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를 모으고 있나요? 월 50만원? 아니면 조건이 맞을 때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방식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만드는 방법을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크게 한 방을 노려라. 기회가 왔을 때 몰아붙여라. 소심하게 조금씩 해선 절대 부자 못 된다. 하지만 수학은 다른 말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말을요. 오늘은 그 수학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두 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A는 매달 30만원씩 3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합니다. B는 같은 30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모아두다가 15번만 아주 좋은 타이밍을 골라 2배씩 몰아넣습니다. 누가 더 많이 벌까요? 직관적으로는 B일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맞췄으니까요. 하지만 연평균 수익률 7%를 가정했을 때 A의 최종 자산은 약 3억 6천만 원입니다. B는 시장에 없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수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사실 왜 그럴까요? 복리는 얼마를 넣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이 22년간의 S&P 500 수익률을 분석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최고 수익률 상위 열흘을 놓쳤을 때 총 수익률이 절반 이상 깎였습니다. 사실 그 열흘은 예측 불가능한 날들이었습니다. 상승장 직후 또는 하락장이 끝난 직후에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은 바로 그 열흘을 대부분 놓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이미 시장 밖에 있거나 또는 들어갈 용기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수치 요약: 매달 30만원, 연수익률 7%, 30년 투자, 납입원금 1억 800만원, 최종 자산 약 3억 6천만원, 복리 이익만으로 원금의 약 2배 이상 추가 증가. 복리를 처음 접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는 거잖아. 별거 없네. 하지만 복리의 진짜 공포는 숫자가 커지는 속도에 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복리를 두고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 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인용은 실제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복리의 위력을 표현하는 비유로 오래 쓰여왔습니다. 참고 대신 수치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수익률 7%로 투자한다고 가정합니다. 10년 차에는 원금이 약 2배가 됩니다. 20년 차에는 약 4배, 30년 차에는 약 7배, 40년 차에는 약 15배입니다. 사실 보이시나요? 10년에서 20년은 2배, 20년에서 30년도 2배 가까이. 그런데 40년 차에는 거의 2배가 더 붙습니다. 곡선이 가파를수록 시간의 가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20년 차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20년을 버틴 사람에게 다음 20년이 주는 보상은 처음 20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원금의 손실이 아니라 미래에 붙을 이자의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현재 보유한 자산의 90% 이상은 그가 60살 이후에 형성됐습니다. 사실 버핏이 위대한 이유는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11살부터 투자를 시작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주요 승수입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꾸준히 하지 못할까요? 단순히 의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몰아붙이기 방식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정 피로, 디시전 피게티입니다. 매번 투자 시점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판단을 반복해야 합니다. 지금이 맞나? 조금 더 기다릴까? 이 주식인가 저 주식인가? 지금 넣을까? 다음 달에 넣을까?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내리는 결정의 수가 많아질수록 후반의 결정 품질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사실 투자에서 판단의 질이 낮아진다는 건 감정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재진입 비용, 리엔트리 코스트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면 강도 높게 투자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포에 팔고 빠져나옵니다. 문제는 시장 회복의 대부분이 급락 직후 며칠 안에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빠져나간 사람은 그 회복 구간을 통째로 놓칩니다. 다시 들어올 용기가 생기는 시점에는 이미 가격이 충분히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문제, 소진 번아웃입니다. 높은 강도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매일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뉴스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것.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또 다른 전일제 직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소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시장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미곡선에서 가장 손실이 큰 시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결정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한국어로는 정기 적립식 투자의 핵심 원리입니다.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합니다. 시장이 올라도 내려도 옆으로 가도. 이 방식이 왜 효과적일까요? 주가가 낮을 때는 더 많은 주식을 사게 됩니다. 주가가 높을 때는 더 적은 주식을 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평균 매입 단가는 시장 평균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포에 팔거나 탐욕에 무리하게 사는 행동이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 존 보글은 평생 이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라. 시장에 계속 있어라. 이 말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인덱스 펀드 방식으로 수십 년간 실제로 시장을 이긴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전체의 약 10% 미만이었습니다. 사실 꾸준함은 전략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꾸준한 재정 습관은 투자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매달 저축하는 사람은 소비 패턴도 달라집니다. 충동 구매가 줄고 장기 목표에 집중하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힙니다. 재정적 꾸준함이 삶 전반의 꾸준함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시장에는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피델리티 투자회사가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들의 계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계좌는 계좌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계좌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시장에 그냥 계속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 중 하나라는 겁니다. 찰리 멍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은 매수에서 벌리는 게 아니다. 기다림에서 벌린다. 이것이 인내심 배당금, 엔듀런스 디비던드입니다.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수록 복미곡선의 가장 가파른 구간, 즉 수익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구간에 도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가장 오래 달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마라톤에서 처음부터 전력 질주하는 선수는 결승선을 보지 못합니다. 재정도 같습니다. 작게, 꾸준히,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수학이 증명하는 부의 공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큰 한 방은 수학적으로 불리합니다. 시장이 없는 날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핵심, 승수는 금액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강도 높은 노력은 결정 피로와 소진을 만들고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장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복리곡선의 수직 상승 구간을 가져갑니다. 지금 당장 큰 자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5만원으로 시작하세요. 다음 달에도 5만원, 그 다음 달에도 5만원. 지루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부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시간과 함께 만들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워런 버핏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배분하고 관리하는지 그 구체적인 원칙을 들여다보겠습니다.